추진위원회 조합장은 갑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갑은 조합 가입을 탈퇴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소가 체질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싼 가격에 취득하기 위해서 조합 가입비를 납부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조합 가입비, 에쿼티 대출, PF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대출도 잘 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당초 안내된 것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좌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또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내 마음대로 집도 살 수 없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도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 실무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기초적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모집 사무실에 가면 1차 조합원이니 2차 조합원인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조합 추진위는 규약을 작성하고 1차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가 있은 후 추가로 2차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에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을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청산 및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건설 예정 주택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지주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라면 지주조합원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추진위원회는 400명의 1차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여야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가 된 이후에도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2차 조합원이라고 하는데요. 1차 조합원과 2차 조합원은 수익성에 차이가 있을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주조합원,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일반 분양 계약자 순으로 사업 성공에 관한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반면 그 반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경우 아파트 취득의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적게 됩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 취득한 40평대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갑은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1000세대 아파트를 싸게 공급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A지역 주택조합 홍보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갑은 조합 가입 당시나 그 이후로도 위 아파트를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장은 갑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갑은 조합장의 말을 믿고 조합 가입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그 다음날 조합 가입비 9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에는 가입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사업은 예정보다 2-3년 지연되었고 갑은 조합 가입을 탈퇴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소유자여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이나 혼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위 조합 가입 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갑은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되기 때문에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의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합 계약이 무효라면 전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겠지만 조합 계약이 유효라면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 문제될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주택법상 금지 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해서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속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통정하여 이를 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전 조합원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조합 설립 전까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갑도 위 주택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처분하여 조합원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계약 상대방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여 조합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의사를 가진다면 그 계약은 관련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에 관한 단속 규정을 회피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조합은 갑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가입 계약은 주택법 조항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통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민법 746조에 따른 불법 원인 급여가 문제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 조합의 불법성이 갑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 납부 금액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하셨는데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